자녀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전부 다 멈추고 우리의 애정과 마음을 담아서 자녀의 밝은 장래, 행복을 위해서 한 5초 동안만 열렬한 박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출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노출을 통해서 배운다. 다시 말해서 영어 공부에는 억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악착같이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영어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간이 있어야만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 소리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히 노출이 돼야 되겠죠. 충분히 노출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노출되는 과정이 재미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노출의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노출이 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야기, 정신적, 감정적 수준에 걸맞는 이야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상상력과 또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충분히 의미 있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말로 옮겨 놓아도 말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잘못된 영어 공부 방식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엄마들 가운데 영어를 그런 대로 잘 하시던 엄마들이 되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이들한테 맡겨두면 불안하니까 꼭 옆에다 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지금 엄마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성우들이나 영어 교육자들의 영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발음을 가지고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까 소리에 오히려 제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소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리를 듣는 능력이 완전히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영어에 노출된다는 것은 영어에 관해서 노출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강의를 한다 그래도 영어에 노출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노출과 영어에 대한 강의는 다른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분석하고 법칙을 따져도 소리에 노출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암기도 문제입니다. 자, 암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양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암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암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분석이나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제가 잘 아는 무희관 한 분 있습니다. 성씨가 노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한 노무희인데 보통 발 2개만 가지고 발레를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환상적이죠. 그런데 이 노무희는 100개의 다리를 가진 무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춤을 추는 그런 무희였는데 두꺼비가 심술이 잔뜩 났습니다. 무희만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무희의 춤에. 그런데 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추게 되셨는지 저에게 답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째 왼쪽 다리를 먼저 들고 나서 50번째 오른쪽 다리를 내리셨는지 어땠는지 우둔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편지를 받고 자기의 춤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춤추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노무이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래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걷고 있지만 걸음을 분석해서 걸음을 배울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말을 분석해서 말을 배울 수는 없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배우는 건데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아까 소리와 그림을 결합시키는 능력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상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엄자, 마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또 저게 영어로 뭐더라 이러지 않으시죠. 엄마 하면 어때요? 엄마라는 소리에 담겨져 있는 어떤 느낌을 순간적으로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어때요? 안자, 명자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인사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마드 하면 어때요?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스펠링입니다. 스펠링이 떠오르면 안심을 하시고 스펠링이 안 떠오르면 절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더가 우리말로 뭐였지? 아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할 때는 금방 느낌이 오는데 영어로 뭐 헬로, 하와이 뭐 하면은 온몸의 세포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죽여. 그러면 기분이 어쨌든 조금 나쁜데 영어로 뭐 I'll kill you. 그럴 때 느낌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면 문법을 따지고 우리말로 죽여 할 때는 그래 죽여봐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죽일 염려는 별로 없으니까 농경민족들은 그렇게 잘 안 죽입니다. 그러나 영어의 I'll kill you는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번역을 하고 앉아있고 문법을 따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리가 순간순간 느낌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저 부탁이 있는데요. 한강에 빠져 돌아가시죠. 그래도 애매한 표정을 짓고 웃음을 띤 그런 이상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는 핵심이 연상력이라는 것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엄마들이 이 순간에 의문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연상력을 완성시키는 비결은 뭐냐? 근데 비결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지능을 발달시키려면 아이들이 재밌게 살게 하면 됩니다. 자극을 많이 주면 되는 거지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모바일을 눈앞에서 하루 종일 어른거려가지고 모바일 아시죠? 사팔뜨기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상력도 다양한 전후관계 속에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영어 환경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연상력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느끼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입니다. 영어도 영어 환경만 제대로 제공해주고 또 노출만 많이 시켜주면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결국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든 말을 배우든 말은 무엇의 도구입니까? 배움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생각을 키워주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사실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생각을 키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단어 암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문법 규칙을 이를 악물고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정마저도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플이나 토익을 가지고 몇 년 씨름을 하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영어를 배움의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의
노출되는 양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무엇을 잘하느냐, 영어로 수학을 잘하느냐, 아니면 뭐 영어로 심리파악을 잘하느냐, 영어로 뭐 과학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영어 몇 마디 유창한 발음을 가지고 주고받는 게 영어 공부의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튼튼 영어가 해답이냐? 냉정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튼튼 영어 과연 뭐가 다른가?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내용 면에서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튼튼 영어는 사람을 키우는 영어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그저 소리에 노출만 되면은 안 들려야 안 들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튼튼 영어 주니어 2단계 36번이 나왔지만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심장이 뜁니다. 흥분, 그야말로 이렇게 흥분까지 가미되는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를 한없이 들어주는 이런 공부 방식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해서 새로운 단어가 500단어 정도 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튼튼 영어 본 프로그램 6단계가 있죠. 어느 정도 듣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말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스테디 와이드 1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한 580단어 정도가 됩니다. 초등학교 4년 동안에 450단어 정도에 노출이 되는데 이게 6개월 동안에 노출이 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리틀 드래곤과 ABC 애니멀 월드입니다. 상상력과 연상력을 결합해서 영어의 소리와 그림이 결합되게 하면서 영어의 문자에 친숙해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단계 가게 되면 영어의 기본적인 그 문형, 말의 틀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한 타임스톱, 그 다음에 영어의 소리와 문자와의 관계를 정립한 What Letter Say, 이런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단계 가게 되면 영어의 그 표현과 문법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래동화가 결합이 되게 되고, 5단계에서 문법이 완성되고, 6단계 수준에 가면은 영어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니어 빼고 본 프로그램 6단계만 슬렁슬렁 듣기만 해도 2,500단에 노출이 됩니다. 3년 안 걸립니다, 사실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1년 반 내지 2년이면 본 프로그램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딩 마스터 6단계 프로그램 역시 한 2,400단 내지 2,500단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100마리의 나비에 관한 사람을 괴롭히는 지나친 정보로 아이의 상상력을 짓누르고 나비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단 한 마리의 나비를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교재 내용을 설계할 때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영어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영어 공부하면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모국어의 경우는 무조건 소리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능력들을 길러주기 위해, 말하자면 읽기 능력을 길러주고 생각을 정리정돈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말로 언어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생각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 우리말로 수학 배우면 영어로도 수학 잘하는 겁니다. 다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은 사실은 발성 연습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소리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게 어려우니까 잘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통해서 듣기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자를 보면은 바로 소리를 연상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읽기 능력을 통해서 듣기를 보강하는 겁니다. 영작이 쓰기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서 영어로 쓰는 게 쓰기입니다. 라이팅. 장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수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생각을 키워가면서 영어에서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듣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읽기, 쓰기는 전부 듣기를 다각도로 보강해주고 노출의 방식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듣고 따라 말하고 이제 문자를 익히게 되면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단순화시키면 딱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기 목소리 녹음. 이거 1년 반 내지 2년만 하면 영어가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됩니다. 우리말도 한 6개월 정도만 자기 목소리 녹음을 하면 우리말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 방식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채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공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세 번째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는 나이가 들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의 소리 자체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리를 익히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점수가 30점밖에 안 된다. 50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소리는 그냥 무슨 소린가는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들린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굉장히 좋은데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만 영어 소리 하면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공부해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말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광고에 나오는 특수한 모델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저 듣고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이면 누구나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던 아이도 틈틈 영어로 3년만 영어에 노출이 되면 영어에 대한 좋은 추억 그 다음에 영어 소리가 굉장히 친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짓누르는 게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약점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까마귀, 보통 까마귀는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가 취미인 까마귀가 있었죠. 그래서 노래 자랑을 하려다가 그 고깃덩이를 누구한테 뺏겼죠? 여우한테 뺏겼잖아요. 노래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노래 한번 선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하다가 고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좋았죠. 까마귀는 노래를 하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여우는 고기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역시 노래를 열심히 불렀고, 또 배불리 먹은 여우는 기꺼이 칭찬을 해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까마귀만은 노래를 참 잘하게 되었고, 이 여우도 영양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전인 교육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잘하게.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만 지배자가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소수를 지원해주는 어떤 희생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출세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직업만 하더라도 수십만 가지입니다. 장점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아이들이 길을 꺾는 험한 말은 가능한 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가령 게으르면 빌어먹지도 못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점과 장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게으른 아이는 느긋한 것 같다. 성질이 불같은 아이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 장점을 방향만 잘 제시해주면 나름대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리한테 달리기를 가르치면 오리의 물갈퀴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장점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영어 공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튼튼 영어가 있으니까요. 왜 튼튼 영어가 한국의 영어 교육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탐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구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을 성공시키면서 얻은 수입만, 성공만이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튼튼 영어 맞아. 영어에 급급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그런 회사로 전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튼튼 영어만이라도 탐구하는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주고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런 영어 교육에 전념하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영어 교육,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배움의 심지에 불을 당겨서 탐구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회사로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회사로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